네, 어제 오후 2시쯤 이어도 서남쪽 131km 지점에서 우리 해군 대조영함을 향해 일본 해상자위대 P3 초계기가 접근했습니다. 당시에 대조영함은 정상적인 기동 경비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죠. 자, 초계기는 맨 처음 이 대조영함의 한미 쪽으로 접근해 오더니 크게 원을 그리면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거리 540m, 이 고도 60에서 70m까지 접근을 했고요. 자, 이어서 우현을 따라서 비행한 뒤에 이 마지막에는 아예 선수를 가로질러서 원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건 바로 비행 고도와 패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초계기가 가장 가깝게 접근했을 때 고도는 60m에 불과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이 레이더 논란이 처음 촉발된 지난달 광개토 대왕함 때 것이고요. 이 오른쪽이 어제 대조영함 때 겁니다. 지난번보다 초계기 고도가 절반 이상 낮아졌죠. 자, 지난해 위협 비행 당시 일본은 고도 150m를 국제 기준이라고 주장해놓고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군함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20-30마일 전에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10마일 정도만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거의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접할 이유가 없고. 자, 전체적인 비행 패턴도 문제입니다. 뒤쪽에서 접근한 뒤에 바로 함선 방향으로 돌진을 했고요. 오른쪽에서 우현을 따라 나란히 비행한 뒤에는 이 마지막으로 뱃머리를 가로질러서 원을 그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되는 세 가지 위협 비행 행태를 모두 보여준 건데 특히 함선과 나란히 비행하는 건 미사일 공격을 하기 위한 자세와 비슷해서 가장 공격적인 형태로 간주, 국제관례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이를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 일본의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자, 우리 군은 일단 증거 확보를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경고통신도 20차례 보냈습니다. 경로를 바꿔라,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초계기의 반응은 무시였습니다. 아무런 반응 없이 약 30분간 함선 주변을 더 맴돌았습니다. 결국 한일 직통망을 통해서 재차 항의하자 그제서야 반응이 왔는데 우방국이며 식별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건 부적절하다, 철회를 요구한다는 적반하장식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아마 일본도 알았을 겁니다. 본인들이 해놓고도 말이 안 되는 답변이란 걸요. 자, 국방부에 초치된 주한 일본 무관, 그저 눈만 꿈뻑였습니다. 우리 측에서 여러 차례, 수십 차례 걸쳐서 경고 통신을 보냈는데 왜 답변이 없어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차례 저희가 경고 통신도 하고 항의했는데 왜 아무런 답변이 없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요새 일본 정말 이상합니다. 지난달 초계기 영상 공개에 엊그제에는 이게 바로 사격관제 레이더 경보음이다 라면서 뭐 삐삐삐삐삐 현관문 따는 소리 같은 걸 증거라고 내놓더니 갑자기 한국과의 실무 협의를 중단한다고 했었죠. 앞서 고석승 반장이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서 이 상황을 정리했었습니다. 학생의 본분을 다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석승 반장, 이 주변을 이유 없이 뺑뺑 돌던 최 반장. 갑자기 자기 혼자 넘어지더니 고석승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다. 그래서 무릎에 피난다. 이렇게 박박 우기고 있는 겁니다. 다리를 걸었다는 증거는 물론이고 무릎 상처도 보여주지 않고 혼자 우기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디서 새 반창고 하나 가져와서 이게 증거다. 하지만 더 이상 너랑 대화하지 않겠다 하고 가버린 거죠. 이게 바로 그런 꼴인 겁니다. 네, 여기 하나만 더 하자면 대화 안 해 하고 가버려 놓고 바로 다음 날 다시 와서 이렇게 주변을 얼쩡거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속셈이 뭘까요? 자, 일본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일본의 대응을 두고 아베 정권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문제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실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올해 들어서 4%포인트 이상 올랐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기 위한 여론몰이의 일환으로 군사적 마찰을 일부러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군사 논쟁에 불을 당겨서 결국에는 일본 헌법을 바꾸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 언론 보도를 조금 더 찾아보다가 잠시 뒷목을 잡을 뻔했습니다. 이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산케이 신문인데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강경화 장관이 일본에 유감 표명을 했던 사실을 전하면서 이 한국은 한일 관계보다는 국내용 어필에 기를 쓰는 모습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견 교환은 하지 않고 피해의식만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마비되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자, 남데스카 일본 적반하장도 유분수됐습니다. 자,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 적어도 위협 비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할지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딴 도발에 대비해서 자위권적 조치인 대응 행동 수칙을 보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무용지물 논란이 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도 재협정이나 폐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한일 관계 역사, 군사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